분석원 출범이 늦어지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있는데 부동산감독원은 빅브라더니까 안 된다. 국민의 사생활을 다 할 거냐. 그렇게 반발이 심하다는 건 그만큼 불법이 심하다는 거죠. 금융감독원도 그럼 폐지하라고 해야죠. 그렇게 말할 거면. 금융 빅브라더니까. 그런데 부동산만은 절대 안 된다. 왜? 그만큼 비리가 심하죠. 그리고 계속 안 된다 여론 만들었는데 특사경 돌려보니까 워낙 불법적인 행위들, 탈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석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차라리 범법자들이 많을지언정 경찰들이 일반인들 감시하니까 경찰서 놓으면 안 돼. 차라리 범법자들이 활개치게 둬야 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냐. 담합 기승이다.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접속 챌린지 저녁 7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모 단지를 7일간 호객 노노 접속 몰아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인기 아파트 상위권 올리면서 우리 아파트가 뭐가 부족해서 저기보다 덜 받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띄우는 거 다 나오고 있죠. 단합력 차일 뿐 다 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밤에 신호등을 사람들이 안 지킨다. 근데 다 같이 단합해서 안 지키자 얘기를 했더니 불법을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넌 조롱당해야지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담합해서 지금 다 같이 불법 저지르는 데도 있다. 단합력 차일 뿐 다 불법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불법 중개행위 60건 적발됐답니다. 그 중에서 의심 사례는 실제 불법 사례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의심 사례에서 얼마나 그것들을 안 걸리게 잘 숨겼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것이 진실이고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6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성남 2군데서. 357만원 받아야 되는데 700만원 받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 그러면서 띄워주죠. 예전에 한 모 조업장님 저가 담합해가지고 싹 다 내리게 만들고 일정 가격으로만 다 올리게 만든 다음에 중개사끼리 경쟁 붙었죠. 가장 많이 파는 중개사 보수 1억 그리고 건당 5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 띄우는데 중개사들 동참시켰다. 이런 것들도 많았었죠. 중개사들 중에서는 뭐 양심적인 중개사들도 있고 양아치들도 있는데 양아치들은 얼마나 활개를 쳤느냐. 그리고 양심적인 중개사들은 가두리라고 하고 있죠. 가두리라고 몰리는 곳 중에 대부분은 양심적인 곳들이에요. 양심적인 공인 중개사들을 니들이 다 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보수 수수료가 357만원인데 2배인 700만원 받았대요. 직접 거래 금지하는 법령 위배하고 부인 소유 물건 좋은 것인 양 팔아치우고. 그러니까 양아치들이 많이 남은 거지. 그리고 적발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상한 대출. 대전에서 한 소유주 A 건물 7채 경매 가압류 처분당했다. 그리고 세입자들은 대부분 20, 30대 청년. 예전에 익산에서 비슷한 거 있었죠. 원룸 사기. 긴밀한 대부업체와 받아가지고 사기칠 걸로 작정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유착관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전세가 들어오는데 전세금이랑 이런 거 다 합치고 나면은 건물의 가치를 뛰어넘어 버리는데 마구 대출을 해주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냐. 결국엔 피해는 이들한테 떠넘기고 이 인간이나 돈 벌고 있는 거죠. 새마을 금고에서 같이 유착관계 해가지고 사기칠 가능성은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 됐으면 아마 걸려서 나왔을 거고 걸려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부실했던 거죠. 다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마피아들. 자, 둔촌중공 아파트 재건축에 브로커가 나타났대요. 재건축 관련 업체와 종관계 인맥을 자랑하는 모 대표가 분양가 올리기를 비롯한 촌지와 영업비용을 받아 처먹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번에 뭐 PT수첩에서 한모 조업장 할 때 다 나왔던 거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 띄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서초 로또 분양이니. 로또 분양이 아니죠. 그게 왜 로또 분양이에요? 로또 분양이라고 만들어서 분양 잘 되게 만들고 건설사들이 헤쳐먹는 그 구조를 만든 건데 그 와중에 깜깜이 분양을 승인해준 지자체도 문제인 거고 둔촌중공도 똑같다.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악 물고 반대하는 게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근데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런 비리들을 다 없애고 분양가를 낮추면은 시세에 확실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분양가 가지고도 개난리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3기 신도시가 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싸요. 근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핵심적인 거는 분양가 상한제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뭐 해야 돼요? 원가 연동제랑 분양 원가 공개해야 된다. 깜깜이로 하고 연동제 안 해가지고 지들 멋대로 가격 책정하게 하고 그것을 대충 기준만 맞추면은 지자체에서 통과시켜주고 그런 유착관계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적발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 정부는 뭘 했길래 아직도 저런 것들을 활개를 치냐가 아니라 여태까지 저런 것들을 잡았던 정부가 없다. 이제 와서 특사경 하고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 완전히 잡히려면 앞으로도 기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그때까지 계속 오른다는 건 아니고. 근저당권 설정했다. 매수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리는 형태. 그리고 계약하는 원인이 뭐예요? 조합 설립 때문이었다.
가격 띄우고 유명 조합장한테 혹은 뭐 조합 설립하면서 뭐 한모 조합장이 뭐 어디 개입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양도소득은 49억 원인데 결손금을 가지고 있어서 양도세가 줄어들었다. 양도세 많이 내는데 저렇게 업계약을 왜 하냐. 털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정황들을 다 보면은 나오고 있는데 뭐 자정거래 아니고 불법거래 아니고 그게 증거가 안 나왔대요. 아직도 저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증거를 잡아내기도 힘들고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잡지 않는다. 거기서는 재량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허위거래 신고 적발됐답니다. 자전거래 이야기를 저희가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없다고들 그랬었죠. 부동산 카페나 뭐 상승하는 유튜버들 막 하면서 그거는 음모론일 뿐이다. 그런데 면밀하게 조사 들어가니까 나왔죠. 그냥 신고했다 취소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신고했다 취소하기 직전에 팔아치워가지고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요. 자전거래 사례는. 건수 10건. 그 중에서 확실하게 적발된 게 한 건이죠. 뭐였어요? 자녀한테 고가로 신고만 해놓고서 그 가격을 보고서 비싸게 사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거 취소하고 팔아치웠다. 중개사가 처제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하고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고 종전거래 해제했다. 그러니까 팔고 해제해서 걸린 거예요. 그냥 해제한 것들은 안 걸리고. 후장 대행 회사가 두 채를 대표 이사의 명의로 신고가 매수한 뒤에 이것을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 보조원이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 매수한 뒤 높은 가격으로 팔고 기존 것을 해제했다. 누가 하고 있어요? 중개사, 분양회사. 중개 보조원도 뭐 중개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 맨날 시가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 미미해 시거래가 조작으로 급등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일단 이런 거는 절대 비판 안 하죠.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일단은 뭐 시행하기 전부터 계속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더니 보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전문가란 작자들도. 야, 부동산 투기 사범 대구경찰청에서 적발됐습니다. 위장 전입해서 불법 매입하고 불법 전매하고 차명 거래했다. 다 나오죠. 되고 있는 거래 중에서 20, 30대 거래, 10대 거래 다 차명 거래다. 예전에 샀으면 양도세가 부담이 크지만 최근에 샀으면 양도세보다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큰 경우가 있죠. 차익이 오른 것보다 그 전에 가격이 워낙 높았다. 이런 것들은 양도세보다 증여세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양도세로 자녀한테 차명 거래한다. 뭐 세금 내니까 문제될 건 없지만 그걸 가지고 패닉 바잉이다라고 부추기는 것 자체가 문제죠. 차명 거래라는 걸 제대로 알려줘야지. 그러면서 하락 거래된 거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그렇게 뒤져보더니 20, 30대 거래에 대해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뒤져보고 기사를 쓴다. 이거 기사로 많이 안 나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99년도에 거의 완전히 흡사한 사기 있었는데 기사를 왜 이렇게 안 내요? 연 30% 수익 보장한다 해서 2,800명으로부터 3,056억 원 모아서 가로채고 부동산 투기 들어갔다. 여기 나오잖아요. 대부회장 말할 것도 없죠. 경찰관, 군 장성 출신, 경기 지역 일간지 기자. 왜 기자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법에 그 난리를 치느냐. 아주 비아냥되는 제목들이 넘쳐나고 있죠. 이거 엄청난 사기죠. 3천억짜리 사기예요. 몇 명 당했어요 지금. 2,800명 당했죠. 일용직 노동자, 예비 신혼부부 등 서민들이 상당수라고 그러죠. 왜 이런 것들이 임대차법 정부 발표한 거 비아냥되는 거는 엄청나게 띄우면서 이런 거는 띄우지도 않냐. 포탈 메인에 뜬 거 봤어요? 맨날 포탈 메인 보고 있는데 막 저런 세력들이 움직였다는 거 하면은 건설 마피아들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얼마 내주지도 않는다 기사를. 그러니까 예전이랑 똑같은 사기를 쳐도 요즘엔 똑같이 또 걸리는 거예요. 90년대 말에 있었던 사기랑 똑같이 치고 있는데도. LH 조직 쇄신한다고 합니다. 해야죠. 근데 사실 투기 다주택 승진 제한 추진이 아니라 LH는 어떻게든 해당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회사다. 그러니까 몰수 후 뭐 해야 돼요? 해고. 뭐 고위직 승진 제한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대규모 쇄신 인사 단행하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가지 않으면은 안 되죠. 공기업인 만큼 공직자 관련 윤리 이런 건 지켜야죠. 받는 혜택이 얼만데. 계속 투기할 정책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 부동산 투기 뿌리 뽑는다. 뭐 충남도도 계속 공직자 잡고 있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 그래야 하죠. 불로소득은 아예 본인이 투자한 금액까지 몰수하고 그냥 부동산 자체를 몰수해가지고 싸게 공급해라. 그 정도는 돼야지 부동산 가지고 장난질 안 친다. 주식 장난질 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왜? 주식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투자하다가 당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게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장난질 치게 되면은 의식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를 파탄시킨다. 공무원 구속되고 있죠. 직원들 재산 등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세 월세화 물론 서민 부담은 커지긴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화국에
가장 큰 적폐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죠. 뭐 건설사에 이어서 뭐 언론 넘어가고 은행이랑 막 연결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그것이 활개칠 수 있게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선분양하고 전세. 요 두 가지 제도 때문에 투기꾼들이 활개를 칠 수 있다. 분양권 투기, 갭 투기. 땀과 노력의 결과로 격차가 발생할 때 용인하지만 불로소득으로 불평등이 심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언론들은 불로소득으로 불평등이 심해지는 점을 비판하지 않고 저거를 잡지 않은 사람들을 벼락거지라고 비난하고 있다. 언론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는 국민들을 위해 바른 말을 하라고 주는 것인데, 그것을 악용하고 기득권의 세력만 대변하고 있으니까 5년째 언론 신뢰도가 꼴찌다. 결론, 바벨탑. 욕심으로 쌓아 올린 탑이에요. 욕심으로 쌓아 올리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붕괴된다. 모두 다 찢어지고 갈라진다고 했죠. 투기꾼들이야 지금이야 똘똘 뭉쳐서 담합하고, 건설 마피아들이랑 언론까지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담합하고 있지만, 붕괴되는 순간 언론들은 지들 살기 위해서 까기 시작할 거고,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할 거고, 부추김에 당해서 했던 사람들은 망하는 거다.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그렇게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처럼 불법으로 빠져나가는 방법들 이제 적발되고, 분석원까지 언제 출범된지 모르겠어요. 왜 아직도 출범 얘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출범되면은 예전에 금융실명제 하던 것처럼 많은 불법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